지난번에 제가 이것도 뉴스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기막힌 법정 소식이 있더라고요. SK 그 최철원 회장이 맥값 그 돈을 주고 폭행을 했었잖아요. 그 맥값 폭행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 석방이 된 거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그 당일날 결심 재판을 하고 그 결심 재판을 한 당일날 오후에 선고를 하는 아주 이례적인 특혜를 베푼 그 재판을 보면서 전 그런 선고는 처음 봤는데 그것도 열받죠. 제가 재판하면 좀 열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 2008년 촛불 때문에 저도 아직 재판 중인데 전 대법원에 상고 중인데 촛불 이후에 재판 송사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은 국민들에게 소송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에 글 올렸다고 고발하고 뭐 집회 나갔다고 벌금 소송 이런 게 뭐 수도 없이 많아서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몰아주기 배당 논란이 됐었던 특정 성향의 판사에게 촛불 당시 그 수배자들, 구속자들, 집행부들에 대한 재판을 몰아주기를 했었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고 제가 그 몰아주기 피해자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형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었죠.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꼼짝없이 그 법의 판결에 자기의 운명을 맡겨야 되는 게 저희 같은 소시민, 일반 국민들의 처지인데요. 이번에 최철원 맥값 폭행 이 집행유예 받은 문제 관련해서 뭐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탄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분히 뭐라더라 지탄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약간 선처한다라는 의미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두환은 무죄겠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지탄받은 걸로 따지자면 뭐 이렇게 1, 2위 다툴 사람 한두 명이 아닌데 그게 어떻게 법원의 판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법원이 스스로 돈이 법보다 위에 군림한다는 걸 인정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법원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내버린 거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거나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존중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너무 나쁘끄러운 판결이 전 이번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로써 사법부의 지위와 권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거는 전 씻을 수 없게 심각하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실망을 시켰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하던 이야기 잠시 이어보면 그 SK 사장 그 최철원 씨가 야구방망이로 50대 노동자를 때리고 한 대당 얼마다 이런 식의 이제 돈을 매겨서 폭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이번 판결이 더 화가 나는 거는 사람들이 왜 최철원에게 분노했나 이걸 법원이 알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잘 모를 것 같긴 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입장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그다음에 이렇게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당시 최철원은 자신과 계약을 맺은 그 노동자를 그 노동자가 사실은 계약을 맺은 거는 자기의 노동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회사랑 맺는 게 그게 사실 노예계약도 아니고 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건데 이 사람은 돈을 주면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 사람의 자존심까지도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머리, 그 사이코 같은 생각 이런 거에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생각을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믿고 그 힘을 막 무한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실행한 그 최철원 사장의 행동이 굉장히 사이코패스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자기 일처럼 그래서 국민들이 다 화를 냈었잖아요. 분노하고 저도 굉장히 화가 나고 저도 눈물 나고
저도 그렇게 화가 났었는데 그에 대해서 그나마 그것이 이렇게 수사조차 받지 않다가 결국 보도가 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고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겨우 재판정에 올라간 그 사람을 법이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이 편에 서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선처를 한다는 거는 사실 국민들과 그 피해자를 조롱하는 거죠, 법원이. 돈 있는 사람, 그리고 법이 가지고 있는 힘끼리 편먹고,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갈 길 간다.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의 DNA를 취합해야죠. 제가 볼 때는. 애매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 DNA를 수집한다는 이런 엉뚱한 생각 하지 말고, 사실 이런 사람들의 뇌 구조가 궁금하고, 이런 사람들의 DNA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열이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화 안 나세요? 소심한 복수 해주신다고, 그러네요. 상설연대체 건설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오전 8시 반에 짧으면 1년, 길면 몇 년 됐죠? 동안 진행된 진보 민중 진영의 단결 투쟁체, 상설연대체 건설 논의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8시 30분에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 결성 그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고요. 명칭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입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바로 이어서 오늘 오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보도가 될 텐데요. 현재 한 40여 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의 숙제처럼 수년 동안 계속 과제는 있지만 이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이렇게 각종 여러 정파들, 정치 조직, 단체들, 여러 의견이 있는 단체들을 이제 하나의 단결체로 모으는 거여서, 무엇보다 그 부분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진보 민중 진영에 활동하는 웬만한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고, 사실 아직 이제 저희가 이제 발족을 하면서 또 참가 단체를 많이 제안을 받을 텐데요.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여성, 빈민, 장애인, 진보적인 문화예술인, 학술인 등이 함께 만든 단체고요. 지금 공동 대표단도 오늘 선출을 했어요. 공동 대표단은 민주노총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국 농민회 전농 의장님, 여성농민회 회장님, 그다음에 전빈련 의장님, 빈민해방 실천연대 대표님, 전국 여성연대 대표님, 민주노동당 대표님, 진보신당 대표님, 사회당 대표님까지 해서 공동 대표단을 구성을 했고요. 네 가지의 목표가, 저희 큰 목표와 한 15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것은, 나중에 보도자료를 참조해서 기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 길게 하면 지루하실 텐데, 웬만한 한국 사회 문제는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연대체는 상설적으로 모든 진보 민중 진영의 단체들이 모여서 이런 진보 민중들의 생존권, 그리고 우리 사회의 평화 통일,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싸우는 단체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고요. 일단은 그것이 지금 결성이 됐다. 이것이 가장 큰 의의이고, 그동안에도 이런 노력이 있었는데, 사안별 연대체들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사건이 생기면 그때 이제 대책이나 공동 이렇게 비대위 이런 걸 꾸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사안이 생길 때마다 꾸리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진보 민중 진영이 단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전 그 얘기 들으면 왠지 좀 발끈하거든요.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 얘기는 왠지 굉장히 이렇게 회의적으로 진보 진영을 바라보는 말인 것 같아서. 그렇지만 진보 진영의 각계 다양한 정파
조직이 있는 거는 전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각자 자기 정책과 노선이 있고 또 그런 걸 가지고 운동 단체를 조직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를 저는 이제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근데 이 단위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 합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한다라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게 있어야 사실 공동의 투쟁과 단결된 그런 싸움이 가능한데요. 그런 거를 그동안 만들어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게 논의를 했고, 본격적인 논의만 1년을 넘게 해서 언제까지 회의만 할 거냐 그런 비난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결성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하고 또 잘못하면 막 꾸짖기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고 하셔야 이 상설연대체가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소리 우리 애청자분들이 특히나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중의 소리에 아직 기사가 안 떴다고, 기사를 빨리 올려주십시오, 기자님들. 네, 그래서 상설연대체 소식을 좀 전했는데요.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네, 저에게도 격려를 보내주시네요. 사실 상설연대체 건설 토론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믿는 게 힘들구나, 이렇게 마음을 합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살짝 좀 김이 좀 빠지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또 그런 거에 좌절하는 소심한 사람은 아니고요. 뒤끝도 사실 별로 없어서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진보 민중진영 단체들의 투쟁체는 결집이 됐죠. 그래서 2012년까지 만들어지는 여러 흐름 중에 중요한 흐름 하나는 오늘 좀 빛을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